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돔과 돔을 활용한 이벤트를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CSS와 HTML 코드 작성하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해당 내용을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은 스킵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지난 영상에서 어떤 분이 응원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너무 감사드리다고 일단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네요. 일단 지난 시간까지 OOP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돔을 직접 작성을 하고, 네, 다큐멘트 오브젝트 모델을 직접 작성을 하고, 이거를 뭐 이렇게 입력을 했을 때 할 일이 이런 식으로 추가가 되는 그런 간단한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index.html에서 코딩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네. 그러면 index.html로 이동을 먼저 해주시고요. 따라 하실 분들은 이제 빠르게 멈춤을 하시면서 따라 하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제공해주는 emit 기능이고요. 태그를 작성할 때 div 태그 같은 경우에는 div 이렇게 하면 div 태그가 작성이 되고, 만약에 input 태그를 작성을 한다고 하면 input enter 하면 이렇게 작성이 돼요. 그리고 클래스를 가진 div를 만들고자 하면 보통 div가 기본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클래스를 작성을 해주면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div가 생기고요. 만약에 input id가 뭐 input이라는 태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emit 기능을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마저 작성을 해볼게요. 네. 컨텐츠라는 div 랩 태그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폼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할 겁니다. 근데 이 폼 태그에서 일단 액션은 빼도록 할 거고요. id를 to-do form이라고 만들 겁니다. 그 안에는 div 태그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div 안에 레이블 태그와 그리고 input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하도록 할게요. 네, input은 id를 지정을 해줄 거고요. to-do input이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겠습니다. 이 레이블 태그 같은 경우에는 이 레이블이 어떤 인풋을 라벨링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에 for라는 속성에 인풋이 가진 id를 지정을 해주게 되면 이 레이블이 이 인풋과 같이 엮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할 일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 연결이 돼서 인풋 태그로 바로 포커스가 옮겨가는 그런 효과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태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클래스는 간단하게 뭐 submit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장이라는 버튼을 만들어 줄 거고요. 그 후에 컨텐츠 안에서 폼이 끝나는 지점에서 UL을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to-do list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거기 안에는 li 태그가 아이템 클래스를 가진 li 태그를 곱하기 4를 해서 4개가 작성될 수 있도록 emit 기능을 활용을 할 거고요. 거기 안에는 할 일, 그리고 2번도 할 일, 이런 식으로 4개를 일단 넣어 놓도록 할게요.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HTML이 완료가 됐습니다. 여기 우클릭을 하신 다음에 뉴 폴더를 만드시고요. 뉴 폴더에서 CSS 폴더를 하나 만들어 주세요. 그리고 CSS 폴더 안에 style.css 파일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자, 그러면 style.css에서 한번 CSS를 작성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초기화를 하나 시키고 싶은데요. 초기화는 별표를 해서 모든 태그에 마진 0과 패딩 0. 이거 말고 더 좋은 방법이 있지만 일단은 지금은 간단한 프로젝트니까 이렇게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 헤더 클래스를 줬나요? 헤더 클래스에 헤더에 백그라운드를 페이스북 블루 색깔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북 블루 색깔을 주고요. 폰트 색깔은 흰색으로 바꿔주시고, 패딩은 원 램, 그리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이렇게 주시고요. 이거를 직접 확인하시면서 하기 위해서는 우클릭 인덱스에서 우클릭 하신 다음에 오픈 위드 라이브 서버를 하시면 바로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지금 이렇게 스타일을 바꿨는데 여기 적용이 안 된 이유는, 이런 배경 색깔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안 된 이유는 인덱스에서 저희가 어떤 스타일 태그를 불러오는 작업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요. 자, 링크 태그를 하나 작성을 해주시고요. 직접 작성하실 경우에는 이 릴레이션을 반드시 적어 주셔야 CSS 스타일이 적용이 됩니다. CSS 폴더 안에 들어있는 style.css라고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경로 레벨이 맞지 않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더를 반드시 표기를 해주시고요. 네, 이렇게 저장을 하시면 스타일이 라이브 서버를 통해서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영이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클래스 콘텐츠에는요, 일단 얘들이 저는 이 콘텐츠가 이 네모인데 이 네모 안에서 가운데쯤에 항상 위치하게 하고 싶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네, 컨텐츠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줄 거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주게 되면 이렇게 양옆으로 정렬이 되는데, 이거를 세로 정렬을 시키기 위해서 플렉스 디렉션을 사용해서 세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고로 플렉스와 그리드에 대해서 아직까지 좀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나중에 제가 CSS 플렉스랑 그리드를 통한 프로젝트 생성하는 영상도 하나 만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 플렉스와 그리드를 사용하지 않게 되면 레이아웃을 잡을 때 상당히 약간 고생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 아이템스를 센터를 줘서 가운데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정렬을 시킬 거고요. 자, 이것도 정가운데에 위치하게 할 수 있지만 이 속성으로 주지 않고 그냥 마진을 통해서 어느 정도만 띄우도록 할게요. 네, 아까 전에 제가 toDeForm이라는 아이디를 줬기 때문에 여기에 넓이를 300픽셀로 고정을 시키고요. 그리고 높이는 30픽셀 정도로 고정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마진 탑을 한 8램 정도를 줘서 약간 띄우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마찬가지로 줘서 이번에는 여기 할일이랑 인풋이랑 저장이 그 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폼에 디스플레이 플렉스를 줘서 좌우 정렬을 시킬 거고요. 좌우 정렬이 됐다고 하면 온라인 아이템스를 통해서 센터로 보내고, 그 다음에 스페이스, 자, 이렇게만 하면 약간 거리가 없어요. 300픽셀은 한 여기 정도까지 될 거고요. 이 안에서 적당하게 간격을 맞추기 위해서 justify 컨텐츠를 스페이스 어라운드를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들이 알아서 간격을 나눠서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패딩도 간단하게 1램 정도를 지정을 해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레이블 태그도 스타일을 좀 넣어 줄 거고요. 레이블 태그에 폰트 웨이트를 볼드로 주도록 할 거고, 마진 라이트를 한 0.5램 정도를 줘서 약간 띄우도록 할게요. 그 후에 인풋 태그에도 스타일을 헤딩을 0.1램 정도를 주시고 약간만 넣어 주시고, 높이는 한 20픽셀 정도 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버튼도 스타일링을 하도록 할게요. 버튼 같은 경우에는 보더를 논을 주시고, 백그라운드는 아까 전에 작성했던 페이스북 블루 색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를 하시고, 그리고 컬러를 샵 FFF 해서 저장을 하면 이렇게 버튼이 생기죠. 버튼의 패딩을 위로는 0.3램, 위아래로는 0.3, 좌우로는 0.5램 정도를 주면 이렇게 버튼이 생깁니다. 보더 레디우스를 통해서 간단하게 약간의 스타일링을 좀 넣어주도록 할 거고요. 이렇게 버튼이 약간 둥글게 되는 효과를 넣어준 거죠. 자, 그리고 투두 리스트에는 리스트에 마진 탑을 한 3램 정도를 줘서 약간 더 띄우도록 할 거고요. 리스트 스타일은 논을 줘서 이 불필요한 이 표시를 없애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넓이를 300픽셀 정도로 지정을 해줘서 왼쪽 정렬이 기본이기 때문에 위와 같이 위치를 잡게 할 거고요. 패딩을 약간 넣어줄게요. 패딩 레프트를 2램 정도 넣어가지고 약간 들여쓰기가 된 형태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각각 LI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이 마진은 굳이 안 넣어도 될 것 같고, 패딩을 1램씩 줘서 약간씩 떨어지도록 그렇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CSS는 끝이 났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자바스크립트에서 어떤 식으로 작성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인덱스에 와서 main.js를 링크를 걸어 주셔야 돼요. 자, 스크립트 그리고 src main.js. 자, 여기서는 제가 폴더 이름을 적어주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main.js가 index.html 파일하고 같은 레벨에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저장을 하시고 이게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헬로라고 먼저 한번 작성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헬로라고 작성을 하고 F12번을 활성화시켜서 이렇게 콘솔 로그가 찍히는지 확인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 후에 찍어 볼 거는 윈도우라는 걸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네, 윈도우를 찍어 보시면 네, 이 윈도우 객체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윈도우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경고창을 띄울 때 사용했던 알러트나 네,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 있는 거죠. 자, 먼저 그러면 이 돔을 선택을 할 때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단일 엘레멘트, 싱글 엘레멘트, 네, 싱글 엘레멘트 선택하는 방법과 그리고 멀티플, 네, 멀티플. 예를 들면 인덱스로 넘어와서 이런 li 같은 거는 네, 클래스 아이템이 한 개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 개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네, 멀티플 엘레멘트 선택자를 통해서 선택을 하면 되는 거고, 여기에 이렇게 하나씩 있는 id로 고유하게 들어있는 이런 것들은 단일 엘레멘트로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단일 엘레멘트부터 먼저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 로그를 작성을 해주시고요. 네, 콘솔 로그 다큐먼트 그 후에 get element by id라는 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양한 선택자를 사용할 수가 있는데 get element by id를 하시고 괄호를 열어 주신 다음에 거기 안에 id 이름을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는 to do form으로 네, 일단 선택을 했기 때문에 폼을 한번 선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윈도우는 잠깐 주석을 하고요. 얘를 실행을 해보시면 이렇게 폼이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엘레멘트, HTML 엘레멘트가 선택이 됐습니다. 폼 안에 들어있는 네, 태그까지 같이 함께 선택이 된 거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사용을 해도 되지만 사실은 일반적인 방법은 이렇게 바로 사용하기보다는 변수에 담아 놓고 네, 사용을 하는 게 조금 더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결과는 똑같죠. 폼이라는 변수에 얘들을 담아 놓고 콘솔 로그를 통해서 이렇게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element by id보다는 이제 한참 최신 거라고 할 수 있는 쿼리 셀렉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폼을 선택을 할 때 네, 이거는 밑에 잠깐 내리고 얘는 주석을 처리를 하도록 할게요. 자, 폼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라는 게 있어요. 네,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를 하시게 되면 네, id를 마찬가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이 쿼리 셀렉터는 네, 여러분들 jQuery에서 사용했듯이 id면 id, 클래스면 클래스, 태그면 태그 이런 식으로 규칙에 맞게 작성을 해 주셔야 돼요. id이기 때문에 to do form을 사용을 해서 이렇게 똑같이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동안 사실 jQuery가 많이 사용이 됐던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 선택자가 상당히 짧다는 거였는데요. jQuery에서 폼을 선택을 하려면 이런 식으로 선택을 하면 선택이 됐죠. 이것과 이것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죠. 그렇지만 이제 쿼리 셀렉터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이 보완을 할 수가 있고, 앞으로 자바스크립트를 많이 익히시는 게 프론트엔드 개발을 공부하시는데 많이 도움이 되실 거기 때문에 jQuery보다는 자바스크립트로 어떤 기능을 구현하는 거를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이렇게 폼에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를 집어넣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선택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후에 멀티플 엘레먼트 선택자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네, 콘솔 로그를 마찬가지 할 거고, 콘솔 로그 안에 다큐먼트 쿼리 셀렉터 보시면 두 개가 있죠. 네, 셀렉터 all을 할 겁니다. 셀렉터 all을 해서 아이템을 모두 다 이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되면 네, 첫 번째 거는 여기서 나온 거고요. 두 번째 거는 노드 리스트라는 거를 반환을 해줬는데, 노드 리스트는 배열 같은 거예요. 배열 같은 HTML 컬렉션을 이렇게 제공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아이템스를 한 개 그룹으로 묶어서 여기 보시면 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도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자, 하물며 이 노드 리스트는 배열처럼 반복문을 통해서도 확인을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네, 바로 출력하지 않고 변수에 담아서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 거는 잠시 주석 처리를 하고 const items는 네, 아이템으로 선택을 하시고 여기에 아이템스를 출력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고요. 이 아이템스를 반복문을 통해서 네,
저희가 출력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각각의 아이템을요. 지난 시간에 for each reduce map 필터에 대해서 배웠는데 for each를 통해서 한번 반복문을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arrow 펑션을 통해서 이렇게 반복문을 돌릴 거고요. 여기 안에 아이템스가 아니라 콘솔 로그를 여기 안에 넣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템스를 반복문을 돌리면 그 안에 들어있는 아이템들을 여기 인자에 담아줘서 반복문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아이템들을 출력을 해주는 거죠. 하게 되면 이렇게 하나씩 출력이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query select all 말고 class by name이라는 게 있습니다. class by name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console log document get element 확실히 이게 스펠링이 길기 때문에 좀 뭔가 불편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죠? 이 class by name에서는 이 선택자에서 이 기호를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찌됐든 무조건 클래스만 불러오는 선택자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러면 클래스 이름만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똑같은 HTML 컬렉션이 나오고요. 똑같은 결과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클래스 네임이 아니라 태그 이름으로도 마찬가지로 부를 수 있습니다. console log document get element by tag name이라고 여기 있죠. 태그 네임이라고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태그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태그는 저희가 li 태그를 했기 때문에 얘를 주석을 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지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쿼리 셀렉터를 사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클래스라든지 태그라든지 아이디에 따라서 이렇게 따로 사용하기보다는 쿼리 셀렉터로 비교적 최신에 나온 이 쿼리 셀렉터로 선택자를 사용하시는 게 보통 일반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돔을 한번 다루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이 아이템이 들어있는 UL은 여기 보시면 to-do list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얘의 어떤 스타일이나 모양이나 이런 유저 인터랙티브를 구현하기 위해서 얘를 불러와야 됩니다. 얘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선택자를 사용을 해서 변수에 담아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 todos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todos는 document query selector 그리고 id였죠. id to-do list라고 해서 얘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선택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os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UL이 선택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todos를 remove라는 명령어를 통해서 얘를 완전 사라지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remove 대신에 todos의 스타일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todos의 스타일 컬러 백그라운드를 간단하게 빨간색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볼게요. 변경을 하면 이렇게 빨간색으로 변경이 되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린으로 바꾸면 그린으로 바뀔 거고요. todos 안에 last element child라는 게 있습니다. 이 todos를 아까 전에 저희가 콘솔 로그를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확인해 봤을 때 여기 안에 얘들이 엘리멘트 차일드예요. 엘리멘트 차일드의 라스트면은 얘겠죠. 4번이겠죠. 자, 4번을 한번 제가 스타일을 바꿔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냥 삭제를 해 볼게요. 리무브를 통해서 4번이 이렇게 삭제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todos의 first element child 첫 번째 엘리멘트는 text content라는 프로퍼티에 접근을 해서 글자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하면 이렇게 글자가 헬로로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HTML 삽입도 가능합니다. todos의 last element child의 inner HTML이라는 프로퍼티를 사용을 해서 여기 안에 HTML 태그도 작성이 가능해요. h1에 마찬가지로 hello라고 이렇게 작성을 하면 last element child 4번은 사라졌고 그 다음에 마지막 엘리멘트인 세 번째 li에 이렇게 hello라는 h1 태그가 삽입이 된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벤트를 걸어주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버튼에 이벤트를 걸기 위해서는 얘를 선택을 해야 됩니다. 얘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인덱스로 넘어와서 이 버튼이 submit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있는 것을 착안을 해서요. const 버튼은 document query selector 하시고 클래스 submit 이라고 해줍니다. 그리고 얘가 정상적으로 선택이 됐는지 확인을 항상 해보시는 게 좋아요. 버튼이라는 변수가 정상적으로 선택이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에 저희가 이벤트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벤트를 걸기 위해서는 add event listener라는 것을 사용을 하셔야 되고요. 버튼에 add event listener를 작성을 해주시면 돼요. 이 이벤트 등록의 첫 번째 인자에는 어떤 이벤트에 적용을 할 것이냐, 어떤 이벤트, 그리고 두 번째는 어떤 기능을 실행을 할 것이냐, 이 두 가지를 작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첫 번째에는 클릭 이벤트를 작성을 해줄 거고요. 두 번째는요, function이라는 곳에다가 기능을 작성을 해줄게요. 여기 안에 들어간 내용은 요거를 그대로 빼게 되면 이런 모양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 익명 함수, 이름이 없는 함수를 여기 안에 집어넣어 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집어넣고 이벤트를 먼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콘솔 로그를 마찬가지로 찍어 보도록 할게요. 콘솔 로그로 클릭드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띄워주면 되겠죠.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클릭드라는 메시지가 나오는데, 나오자마자 바로 이렇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클릭을 할 때마다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인덱스의 폼 태그 안에 들어있는 버튼이 자동적으로 폼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탑재되어 있는 기능이기 때문에 그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벤트 프리벤트 디폴트라는 메서드를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걸 하는 거를 알려드릴게요. 일단 이 두 번째 실행되는 기능의 인자로서 첫 번째 프로퍼티, 첫 번째 파라미터로 이벤트를 넘겨주시면 됩니다. 클릭을 했는 이 이벤트가 여기에 담기게 되고요. 그래서 먼저 이 프리벤트 디폴트라고 작성을 해주시고 이렇게 괄호까지 처리를 해주시면 여기에 기본적인 이벤트, 기본적으로 일어나야 되는 이벤트가 방지가 되면서 실행이 되지 않고 이게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을 방지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했더니 이번에는 페이지가 새로 고침되지 않죠. 그리고 누를 때마다 클릭이 나오게 됩니다. 참고로 이 이벤트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콘솔 로그 2에다가 한번 1을 한번 찍어 볼게요. 자, 찍어봤더니 이 마우스 이벤트라는 이름을 가진 객체가 반환이 됐고요. 스크린 X, 스크린 Y, 이 마우스의 위치, 그리고 마우스를 클릭했는 대상, 뭐 이런 내용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이거를 활용하면 다양한 기능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참고로 하나만 더 보여드리면 이 타겟이라고 해서 아까 전에 여기 보시면 이에 타겟이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타겟이라고 있죠. 타겟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자, 클릭을 하면 버튼이 반환이 됐어요. 이 버튼의 색깔도 바꿀 수가 있겠죠. 이 타겟의 스타일의 컬러를 빨간색으로 바꿔보는 겁니다. 작동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참고로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이 함수를 외부로 뺄 수도 있습니다. onSubmit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 볼게요. function onSubmit. 자, function onSubmit 이렇게 제작을 해주시고요. 여기 안에 이 내용을 그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넣어주시고 여기에도 마찬가지 이벤트를 넘겨받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안에 이 function 대신에 저희가 제작한 이 함수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onSubmit. 자,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얘가 실행이 되면서 대문자를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죠. 자, 이벤트 버튼이 클릭이 되면 이 함수가 실행이 되는 겁니다. 콘솔 로그 2를 찍어 보시면 이렇게 내용을 확인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번에는 버튼을 클릭을 했을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를 한번 불러와 보겠습니다. 텍스트를 불러오기 위해서는 얘를 먼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를 선택을 하는 방법은 const 지금 여러가지 것들을 작성을 하다 보니까 코드가 조금 지저분해지고 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것들은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하고 const도 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const to-do input은 document query selector id to-do input이죠. to-do input 해주시면 되고요. 이 to-do input이 여기에 정상적으로 찍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to-do input을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안에 글자를 적고요. 저장을 누르시면 이렇게 to-do input이 나오는데 저희가 필요한 거는 이 태그가 아닌 이 안에 들어있는 value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to-do input이 아니라 value를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렇게 글자를 적고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게 출력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것을 여기 밑에다가 추가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이거를 추가해주기 위해서는요, 먼저 이 안에 들어있는 내용들을 한번 비워보도록 할게요. index.html로 와서 얘들을 주석 처리를 해주시고요. 주석 처리를 하고 main.js로 다시 돌아와서 이 to-do 안에 하나씩 집어넣으면 되는 거기 때문에요. 먼저 집어넣을 li 태그를 먼저 생성을 해주셔야 돼요. 생성하는 방법은 li const li는 document create element 그리고 li를 하셔서 이렇게 되면 li가 생성이 되겠죠. li 다큐먼트를 생성을 했고 여기 안에 li 안에 어떤 내용을 넣기 위해서 append child라는 명령을 해주시고요. document create text node 그리고 여기 안에는 백태그를 사용해서 변수를 그냥 바로 사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안에 to-do input에 value를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li가 생성이 될 거고요. 이 li를 다시 한번 제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는 아무 변화가 없을 거고요. 콘솔 로그만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작성을 하고 눌러보면 li 안에 글자가 들어간 li 하나가 생성이 된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남은 거는 얘를 여기 안에 들어있는 to-do 리스트에 추가를 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to-dos에 append child 명령어를 통해서 li를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공부하기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면 이렇게 추가가 되겠죠. 나머지 다른 것들도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숙제하기 입력이 되고요. 그런데 지금 아까 전에 저희가 넣었던 이런 간격이 적용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여기 아이템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이 스타일이 적용이 되는데 이 아이템이라는 클래스를 저희가 지정을 여기서 추가를 안 해줬기 때문이에요. main.js에서 이 li에 add 클래스 리스트 거를 통해서 클래스 리스트 add를 통해서 클래스를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아이템이라는 추가를 하고 그 추가된 li를 이제 추가를 해주면 to-do 리스트에 그러면 정상적으로 작동이 될 거예요. 공부하기 저장 뭔가 띄어지는 것 같죠? 이렇게 저장 이렇게 간격이 벌어진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 할 일이라는 거는 작성을 하고 나면 다시 이렇게 빈칸이 돼야 되잖아요. 그거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추가를 하고 나서 to-do input에 inner text를 to-do input의 value를 빈칸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부하기 작성을 하고 나면 이렇게 빈칸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가하는 거를 해봤고요. 만약에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고 이렇게 저장을 하면 자, 이렇게 중간에 빈 여백이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는 저희가 원치 않기 때문에 이거를 처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를 처리를 해주기 위해서 만약에 to-do input에 value가 비어 있으면 아무것도 입력이 되어 있지 않으면 리턴을 시켜주면 입력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 하나 입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입력을 아무리 눌러도 더 이상
입력이 되지 않고 그 다음 걸로 입력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리턴만 하면 조금 아쉬우니까 여기 밑에 간단하게 잘못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한번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폼 밑에다가 p 태그를 하나 작성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여기에는 뭐 안내 메시지라고 일단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이렇게 글자가 보이시겠죠. 자, 여기에도 간단하게 스타일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id는 msg라고 주도록 하고요. style.css로 오셔가지고 id msg에 폰트 사이즈는 12픽셀, 그리고 컬러는 샵 fff, 이렇게 fff가 아니고 빨간색으로 주는 게 맞겠네요. 빨간색으로 이렇게 추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디스플레이 논을 넣어 놓도록 할게요. 자, 디스플레이 논을 넣어 주시면 평상시에는 보이지 않고 이렇게 입력을 하다가 입력을 잘못했을 때 이게 나오도록 만들어 주면 될 것 같아요. main.js로 들어오셔 가지고요. 만약에 이게 없다고 하면 자, 메시지를 선택을 해야 되겠죠. 메시지를 선택을 하려면 const msg는 document, 마찬가지 query selector, selector id message msg입니다. id msg를 하고 나서 여기에 msg의 스타일을 디스플레이를 블록으로 바꿔주면 이게 다시 화면에 나오도록 하겠죠. 자, 입력을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항상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한 몇 초 있다가 사라지게 하고 싶어요. 몇 초 있다가 사라지게 하는 자바스크립트에는 set timeout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입력이 되지 않으면 set timeout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여기 안에 어떤 이벤트를 예약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안에 저희가 이런 기본 펑션을 입력을 해도 되겠지만, 기본 펑션보다는 저는 arrow 펑션을 사용을 할 거고요. arrow 펑션을 사용을 해서 여기 안에 어떤 내용을 적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arrow 펑션을 쓰게 되면 코드가 한 줄일 경우에는 이 중괄호를 생략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괄호를 생략을 하고 msg가 스타일이 디스플레이가 논이 되도록 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 set timeout의 두 번째 인자로는, 두 번째 파라미터로는 시간을 지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2초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줄게요. 자, 그러면 제가 아무것도 입력을 하지 않으면 안내 메시지가 나왔다가 2초 있다가 이렇게 사라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돔과 이벤트를 다뤄보는 거를 한번 실습을 해보았고요. 이로써 아주 간단한 자바스크립트 입문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